네, 이번에는 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자 중에서 가장 심플한 진자, 단진자가 되는데요. 가벼운 줄이나 질량이 없는 막대에 매달려 있는 하나의 입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줄이라면 줄이 당기는 힘 T가 있겠죠. 장력 T가 있고 지구가 당기는 힘 mg가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비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운동하는 입자의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때는 그 반지름 성분과 그거의 수직한 접선 성분으로 우리가 힘이나 가속도 이런 것들을 나눠 놓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름 성분, 특히 이제 구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성분이 바로 구심력이 되는데 여기서는 T-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접선 성분의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mg 사인 세타, 이 mg의 여기 접선 성분이 되겠죠. 이 각이 세타고 여기도 세타이기 때문에 수직 성분 또는 접선 성분이 mg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mg 사인 세타가 바로 ma가 될 텐데, 이때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속이 되고 왼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벡터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즉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a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ma. 예. 그래서 a는 이 변위에 여기서는 s라고 표현을 했어요. 호의 길이 s를 두 번 미분해서 s 값의 2차 변화율이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d제곱 s dt제곱이 뭐 a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은 각에 대한 표현이고 오른쪽은 길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차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s는 l세타, 호의 길이는 반지름, 여기서는 줄의 길이가 되겠죠. l 곱하기 이 각 세타로 표현을 해서 s를 두 번 미분하는 건 l 곱하기 세타를 두 번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을 써주면 m 곱하기 l 곱하기 d제곱 세타 dt제곱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변에서 m을 약분해서 그리고 l로 나눠서 다시 써주면 d제곱 두 번 미분한 거, 세타를 t로 두 번 미분한 건 마이너스 l분의 g 사인 세타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 값이 세타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l분의 g, 이 사인 세타는 그대로 세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를 두 번 미분한 얘가 바로 이제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l분의 g 세타가 되는데 이 가속도에 자기 자신이 음의 기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바로 진동의 식이다 그랬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것은 세타와 같은 식이 돼서 바로 이 오메가가 l분의 g로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쭉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서 자, 그러면 어느 때 사인 세타가 되느냐? 작은 각일 때, 세타가 아주 작은 각일 때 이렇게 우리는 간단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를 구했기 때문에 역시 T나 F까지 다 구해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식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 문제를 보게 되면 뭐 그대로 출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해서 하이언스는 국제 단위는 길이의 국제 단위는 정확하게 주기가 1초가 되는 단진자의 길이로 정의될 수 있다. 길이의 단위를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본 건데 오메가가 루트 L분의 G가 되고 이게 바로 T분의 2파이가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이 L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 양분을 제곱해서 L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G를 9.8 넣어주고요. 주기가 1초가 되는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약 25cm 정도가 구해지게 되네요. 그렇죠? 네. 자, 딸린 문제는 만약에 특별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에서 1m가 되는 진자를 사용해서 1초가 되는 주기로 관측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행성의 중력과 속도는 얼마냐? 역시 동일한 식이에요. 양변을 제곱해서 이번에는 G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값들을 여기 대입을 해주게 되면 길이가 1m일 때 주기도 1초가 나왔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4파이 제곱 약 40 정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내용이 복잡한 게 이제 물리 진자가 되겠죠. 물리 진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건 단진자인데 이건 일반적인 이렇게 이제 최적을 가지거나 또는 넓이를 가지는 이렇게 연속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어느 부분, 이게 물체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물체 뭐 외부일 수도 있는데 물체 내부의 어느 부분을 고정된 회전축으로 해서 그리고 질량 중심이 어디 있어야겠죠. 질량 중심이 아닌 곳에 매달아야 이게 이제 진동을 할 테니까.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때는 회전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식을 써서 알파를 구해줍니다. 토크는 I 알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mg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중력 mg가 만드는 토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d가 되죠.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d. 그러면 토크는 d 사인 세타 곱하기 mg 또는 mgd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mgd 사인 세타가 토크가 되고 이게 I 알파가 되겠죠. 이게 이제 진동 운동을 하려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기호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세타가 커질 때 더 커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음의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벡터 형태로 표현했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mgd 사인 세타가 I 알파죠. 알파 d 세타 dt를 또 한번 미분해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것도 여기는 세타를 두 번 미분한 알파가 되죠. 가까속도 이게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 그 안에는 세타가 들어있는가 했더니 사인 세타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도 작은 각근사를 해서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시켜주면 이렇게 이제 이게 마이너스 mgd 세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양변을 i로 나눠서 이렇게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i가 들어있네요. 그죠? 음의 부호로 세타가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i분의 mgd가 바로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i분의 mgd가 오메가 제곱이 된다. 따라서 오메가를 구하고자 하면 mgd분의 루트 i분의 mgd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오메가는 루트 i분의 mgd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d는 뭐였어요? d는 바로 회전축과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죠.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고 m은 그 진동하는 물체의 전체 질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i는 그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긴 막대라고 하자고요. 긴 막대를 요 끝을 축으로 회전시키는 경우 긴 막대의 질량 중심은 정중앙에 있다고 보면 여기가 막대의 길이가 이제 전체 길이가 L이 되고 그 절반까지의 길이는 2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회전축으로부터 이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일단 질량은 그냥 M이라고 두고요. G 곱하기 D는 여기서는 2분의 L이 돼야겠죠. 그리고 I는 이 끝을 축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3분의 1 ML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하고 이렇게 두면 여기 2L분의 3G 이런 형태의 각 속도 또는 각 진동수를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T분의 2파이가 되도록 해서 주기 T를
또 구해줘도 되겠죠. 또는 F를 구해줘도 되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간혹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t를 구할 수 있잖아요. t를 구하면 t는 루트 2L분의 2파이 곱하기 루트 3G분의 2L 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죠? t를 구해보면 그러면 요거와 같은 주기를 갖는 즉 이 막대와 같은 진동을 하게 되는 단진자를 구성할 때 그 단진자의 길이는 얼마냐 그러면 단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여기 L 소문자 L'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양변을 같게 만들어주는 L'은 3분의 2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한 전체 길이 L의 3분의 2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이런 길이의 입자를 두게 되면 그 입자가 이 막대하고 동일한 진동으로 진동 운동을 하는 걸, 주기 운동을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렇게 긴 막대하고 긴 막대요. 이 막대의 길이가 이제 대문자 L인데요. 이 막대의 끝을 원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판을 이렇게 하나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물체가 되는 마치 시계추 형태로 생겼죠. 이 물체의 주기를 구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얘는 질량이 m이고 원판의 질량은 대문자 m이고 반지름은 대문자 r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면 이 경우에 요 오메가를 구할 때 오메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i분의 루트 mgd.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i분의 mgd는 요 i 막대의 i와 그리고 원판의 i까지 다 더해줘야 돼요. 이거를 막대의 i는 iA라고 쓰고 원판의 i는 i 대문자 m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전체 질량이니까 m 더하기 대문자 m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는 지금 이 경우에 이 막대는 정중앙 2분의 L인 곳에 질량 중심이 있고 원판은 원판의 중심에 질량 중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 m과 m으로 만들어진 이 전체의 질량 중심 XCM은 전체 질량 m 더하기 m분의 m의 질량 중심의 좌표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L 그리고 대문자 m의 질량 중심의 좌표는 그냥 L 끝에 가 있죠. 요 XCM이 바로 D가 되도록 요 값이 D가 되도록 해서 D를 여기 대입을 해줘야 돼요. 이 D를 여기 대입을 해줘야 되고 요 IL은 막대 끝을 축으로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1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ml의 제곱이 돼야겠죠. 그리고 IT는 IM 문제는 IM인데 IM은 여기 본래는 2분의 1 원판의 경우에는 MR의 제곱이 관성 모멘트가 되는데요. 이 원판의 중심을 고정 회전 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L만큼 떨어진 이 막대의 끝 왼쪽 끝 위를 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리가 L만큼 이 회전축이 이동을 하죠.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평행축 정리를 써서 ML의 제곱을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이 IM을 구하고 IL은 이 값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줘서 오메가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매우 좀 복잡한 식의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얘를 12분의 1로 이렇게 ML로 제곱을 써줬었는데 혹시 이제 그렇게 했었다면 이걸 이제 3분의 1로 다시 바꿔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한 문제들까지도 어쨌든 구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